좋은 것도 있었고, 그렇게 봤을 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학창 시절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고 시절 정리해봤습니다. 학원에서 입시 미술을 하고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. 예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그 시절 저에게 하는 2021년의 내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보고 지금 이대생인데 도움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는 내용의 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. 제가 감사해요. 그런 한 줄 글이 영상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도 좋고요. SNS 다 열려 있으니까요. DM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이버에 최지인 치시면 인스타 다 연결이 되게 해놨어요. 예전부터 학생들이 SNS로 찾아와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.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점수를 매길 때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. 이걸 어디서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성적 매길 때 너무 힘들어요.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고에 다닐 때는 사실 성적표 보고 놀라잖아요.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. 물론 점수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워낙 전공이 많고 필기까지 또 시험을 보니까요. 등수 보고 놀랐어요. 제가 태어나서 생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성적표의 그 등수를 보고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갖다 줄지 정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잘하는 학생을 모아놨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다 비슷하다고 이 이야기를 그때도 들었고요.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필기시험 어느 선상에 다 몰려있다.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고생 많이 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우린 다행히 전공이 많잖아요. 크로키까지 점수 매기고 전공 점수, 소묘 점수 다 매기다 보면은 그 중에 좋은 점수 한두 개 보고 기운 얻고 안 좋은 거는 다행인 게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저는 수학 같은 거 짝한테 물어봐서 공부했거든요.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친구한테 배우는 게 더 좋더라고요. 그림 그리고 싶어서 예고같이 공부하려고 간 거 아니라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. 합격하자마자 저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었어요. 그 시간 대신 고등학교의 그런 교과 과정들을 미리 선행학습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.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대학 입시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냥 공부를 했던 게 맞을 것 같고요. 어학연수는 다음에 가도 됐는데 대학 때 가도 됐는데 서둘러서 조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일찍 간 거였거든요. 제가 후회했던 거 또 동생들은 똑같이 겪지 않게 하려고 아는 동생들한테는 부모님끼리 이야기가 전해져서 바로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. 그 결과 둘 다 서울대 갔어요. 나와서 보니까 예고 선생님 되려면 실기도 그렇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좀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고 학생들 많이 인정해 주시잖아요. 이 얘기 그때도 들었던 내용인데요. 제가 또 하고 있네요. 학교에서 또 자유롭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아티스트라고 하면서. 근데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유롭게 놔둬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땡땡이 치고 이런 것도
재미잖아요. 전 실기 시간에 개울 깎아서 놀았던 게 또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기도 하는데, 그때 그 계곡에서 가재도 잡았었거든요.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긴 것으로 기억합니다. 서울대에 나와도 아이비리그 생각하고요. 그 안에서도 좀 더 좋은 학교 생각하니까 연고대도 서울대 생각하고, 조금 더만 생각하기보다 아쉬움은 접어두고 지금부터를 생각해야겠죠.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. 참 어떻게 보면 예고에서는 1%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. 창피하기도 했었는데요. 지금 돌아보면 저는 사실 숙대가 참 좋았고 잘 맞았고, 숙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 고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도 있고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예고인데 이제 학교를 잘 못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 너무 상심하지 말고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,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나고 봤을 때 MBN도 딱 저에게 맞는 곳에 하늘에서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같고, 적당한 때와 타이밍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, 후에 방송 쪽에 언론 파업이 있었는데요. 저는 그거 못 견뎠을 것 같더라고요. 그때 아나운서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. 내 삶은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조금 지금 당장 원하는 거를 갖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. 동양화과 실기실이 참 좋더라고요. 바로 이 음악과 실기실에 있어서 연습하는 소리가 났고, 문을 열면 그 산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산바람이 불고 이런 나뭇잎이 이렇게 스치는 소리가 나고, 또 계곡에 있어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났었어요. 그게 참 좋았는데요. 바닥도 마룻바닥이어서 이 삐걱거리는 그런 소리도 좋았고요. 그리고 먹향이 좋았습니다. 먹향이 좋았고 화산지가 먹에 번지는 느낌도 좋았는데, 친구들도 물론 성격들이 동양화과는 A형이라고 해요. 좀 내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선생님들도 그러셔서 말하는 게 거칠지 않고 조금 조심조심 그런 부분이 참 맞았던 것 같고요. 생각해보니까 동양화 재료는 그릇을 닦고 먹을 갈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림 그렸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조석과는 O형이라고 하는데 좀 터프하죠. 그리고 사람들이 성격이 참 좋고 힘이 세요. 그러니까 뭔가 큰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저희 때도 흙으로 뭔가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남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, 서양학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티스트를 얘기할 때 서양학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좀 깔끔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뭐 나눌 것도 정확하게 하고.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, 군인들은 장군 이상 돼야 그 서울예고랑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참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인지 저는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 가도 친구들끼리 계산하고, 저는 정말 조금만 내게 하거나 형식적으로요.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저희 반은 반 이상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셨고요. 집안 전체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고,
그 친구의 아빠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백화점 갖고 계신 분이셨던 경우도 있었는데 착해요. 선입관 없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하면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느낀 것이 누구에게나 다 고민은 있고 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.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자신감 있게 즐기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.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, 응원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